아빠, 정신 차리세요. 여긴 한국이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서울대 캠퍼스 앞에서 갑자기 쓰러진 아빠를 붙잡은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변에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죠. 괜찮을 거예요, 아빠. 금방 구급차가 올 거니까요.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표정만 짓고 계셨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는데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빠르게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아빠 상태를 살펴보았어요. 심장 통증이라고 하셨죠?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구급대원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아빠를 들것에 실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저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길을 달리는 동안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미국에서의 생활, 하버드 입학 허가를 받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아빠의 의외로 담담한 반응까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온 탄식이었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이민 2세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로는 아빠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저에게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모든 과거를 지워버린 것 같았죠. 종종 아빠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아빠는 항상 대답을 피하셨어요. 거기는 내가 알 필요 없는 곳이야. 이런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한국의 이름난 대학을 나와 엘리트 코스를 밟다가 어떤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고 미국으로 떠나셨다는 사실을요. 그 이야기는 친척들을 통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꿨는데 이렇게 되다니.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있는 들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너무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제 모습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구급대원의 위로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 낯선 나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미국 중서부의 조용한 도시에서 저의 어린 시절은 시작되었어요.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했습니다. 아빠는 작은 슈퍼마켓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체인점을 늘려가셨어요. 사업은 성공적이었고 우리 가족은 안정된 생활을 누렸죠. 유진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해. 아빠는 항상 교육을 강조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러셨습니다. 마치 제 성공이 아빠의 모든 것인 양학업에 모든 관심을 쏟으셨어요. 저는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등생으로 학창시절을 보냈고 마침내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아빠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아빠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눈빛 속에 담긴 슬픔과 그리움을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더 이상 예전의 활기찬 모습이 아니셨어요. 사업은 성공했지만 삶의 활력은 잃은 채 살아가고 계셨죠. 어느 날 우연히 아빠의 서랍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아빠 모습이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식 사진, 대기업 입사 축하 자리,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한 모습들.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빠는 제가 알고 있는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심을 털어놓으셨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었지. 승승장구했어. 33살의 임원까지 됐으니까. 아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어. 내 이름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한 거지. 모든 증거가 날 가리키고 있었어.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지. 법정 싸움에서도 졌고
모든 걸 잃었어. 그때 내 엄마가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 주었고 함께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아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를 처음 봤어요. 늘 강인하고 무뚝뚝하셨던 아빠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국은 내게 상처를 준 곳이기도 하지만 그리운 곳이기도 해. 내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종종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했었어. 하지만 엄마가 떠난 후 그럴 용기가 없었어. 모든 기억이 너무 아팠거든. 저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우연히 K-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점차 제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실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표정이 굳어지셨던 아빠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빠는 크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죠. 내가 원한다면. 이 짧은 대답 속에는 아빠의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 입학 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지원했어요. 경쟁이 치열했지만 제 학업 성적과 한국어 실력 그리고 열정적인 지원서가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아빠, 제가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가 반대하실까 걱정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나도 한국이 너무 그리웠단다. 매일 밤꿈에서 서울 거리를 걷고 한강을 바라보고 북한산을 오르는 내 모습을 봤어.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약속을 했었는데 이루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너와 함께라면. 아빠의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아빠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빠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가봐. 내 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 그리고는 덧붙이셨어요. 나도 함께 가볼까? 내가 정착할 동안만이라도. 놀랐어요. 아빠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20년 넘게 한국을 떠나 계셨는데 말이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빠도 내심 한국을 그리워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정말요? 아빠가 같이 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아빠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빠는 미국에 있는 슈퍼마켓, 체인점 운영을 신뢰할 수 있는 매니저에게 맡기셨고 저는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한국어 공부를 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한 학기 동안 진행되지만 아빠와 저는 좀 더 오래 머물 계획을 세웠어요. 유진아, 이건 내 할머니가 쓰시던 거야. 출발 전날 밤, 아빠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운 자수가 놓인 전통 비녀와 노란 빛이 도는 한지에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내 이름 유진도 할머니가 지어주신 거란다. 비녀를 손에 쥐고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할머니지만 이 작은 물건을 통해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편지는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빠, 이 편지 읽어주실래요? 아빠는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편지에서 미국에 있는 작은 손녀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우리 가족의 역사, 그리고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아빠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는 내가 한국을 떠나는 것을 이해해 주셨어. 하지만 늘 고향에 돌아오기를 바라셨지.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빠의 감정이 온전히 제게 전해진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아빠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속으로 삭이며 살아오셨을까요? 다음 날,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아빠의 표정이 변했어요. 20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아빠는 공항 바닥을 잠시 내려다보시더니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래, 돌아왔구나. 공항에는 아빠의 사촌 동생인 민호 삼촌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삼촌은 아빠의 먼 친적이었어요. 삼촌은 아빠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껴안았어요. 형, 드디어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두 분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를 모두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 감정만큼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민호 삼촌은 우리를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안내했습니다.
친척들이 우리를 위해 임시로 마련해준 숙소였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아파트 창문 앞에서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외롭게 느껴졌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 그냥 모든 게 많이 변했구나. 내가 알던 서울이 아니야. 아빠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투어에 참가했어요. 아빠는 학교 정문 앞에서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지. 그때는 이렇게 현대적이지 않았는데. 캠퍼스를 걸으며 아빠는 조금씩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했던 일, 친구들과 술 마시며 꿈을 나눴던 추억, 그리고 엄마를 처음 만났던 교내 축제까지. 내 엄마는 음대생이었어. 피아노를 정말 잘 쳤지. 아빠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경영학과 학생회장이었는데 학교 행사에서 우연히 만났어.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할까. 그날부터 매일 음대 건물 앞에서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구나.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캠퍼스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유전자에 새겨진 기억일까요? 아니면 그저 아빠의 이야기가 생생해서 그런 걸까요? 이제 우리 등록부터 하러 가볼까? 아빠가 제안하셨어요. 국제협력본부로 향하는 길, 아빠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가슴을 움켜쥐셨어요. 아, 가슴이. 그 말과 함께 아빠는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빠, 비명을 지르며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아빠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여긴 한국이에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어요. 대학 생활의 설렘,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아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아빠를 지켜주세요. 이제 막 한국에 왔는데,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참인데. 구급차는 빠르게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아빠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손길로 아빠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심장 관련 증상으로 보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한 구급대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구급차에 올랐어요. 아빠 곁에 앉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구급차 비용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런 걱정을 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저 아빠가 괜찮기만을 바랐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나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어요. 구급대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심장질환 치료에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서울 거리를 달리는 구급차 창밖으로 차들이 길을 비켜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사이렌 소리에 즉각 반응하여 옆으로 비켜서는 차량들, 심지어 신호등이 초록불임에도 멈춰서서 구급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모습까지 낯선 나라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인정이 눈물겹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들려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아빠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빠는 힘겹게 눈을 뜨셨고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걱정 마라. 그 짧은 두 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재빠르게 아빠를 들것에 실어 안으로 이동시켰어요. 저는 정신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분주했지만 놀랍게도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국의 응급실에서 경험했던 혼란과는 달랐습니다. 가족이신가요? 한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네, 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증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간호사가 차분하게 물었고 저는 아는 한도 내에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말했는데 간호사는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가 다가왔어요. 김민수님의 딸이시죠? 초기 검사 결과 심근경색이 의심됩니다. 자세한 검사가 필요해요. 심근경색이라는 단어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국에서 들었던 심장마비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죠.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검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비용은요? 미국에서의 습관처럼 비용을 물었습니다.
의사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외국인이시라면 보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치료가 우선입니다. 검사는 지금 바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보험 확인부터 시작해서 몇 시간이 걸렸을 텐데 말이죠.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심전도와 혈액 검사,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바로 시행할 겁니다. 결과에 따라 관상동맥 조영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빠는 검사실로 이동했고 저는 대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어요. 한국에 온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악몽 같은 상황.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호 삼촌이었어요.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연락을 했는데 어찌나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던지 마치 친삼촌 같았어요. 유진아,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어. 괜찮아? 삼촌의 다정한 목소리에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삼촌, 아빠가 심근경색이래요. 어떡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민호 삼촌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걱정 마. 여기는 최고의 병원이야. 형은 강한 사람이니 분명 이겨낼 거야. 삼촌은 이어서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셨어요. 제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삼촌의 존재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약 1시간 후 의사가 결과를 들고 돌아왔어요. 검사 결과 확실히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이 막혀 있어 스텐트 시술이 필요해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술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국이라면 분명 며칠, 심지어 몇 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시간 내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의 대답에 저는 완전히 놀랐어요. 그것도 모자라 의사는 계속해서 시술 과정과 회복 기간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속함이었어요.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술을 진행해도 괜찮으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빠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해주세요. 아빠를 살려주세요. 눈물 속에서도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술 준비를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호 삼촌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유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야. 특히 심장 질환 치료는 최고라고. 삼촌의 위로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빠를 시술실로 옮기기 전에 잠시 면회할 수 있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 가능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빠는 여러 모니터에 연결된 채 누워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아빠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곧 나아질 거예요. 이곳은 최고의 병원이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한국에서 경험할 첫 추억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아빠는 시술실로 이동했고 저는 민호 삼촌과 함께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 바늘은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만 같았어요. 초조함에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복도를 서성이기도 했죠. 낯선 병원, 낯선 나라에서 아빠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 이 모든 것이 꿈같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삼촌, 스텐트 시술이 위험한가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민호 삼촌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답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발전한 시술이야. 성공률도 높고 회복도 빠른 편이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하버드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어때? 즐겁게 지내고 있어. 이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를 받으니 웃음이 나왔어요. 친구들은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상도 못할 테니까요. 민호 삼촌이 커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마셔봐. 긴장을 조금 풀어줄 거야.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삼촌은 정말 다정했습니다. 아빠가 미국으로 떠난 후에도 연락을 끊지 않고 지내왔다고 하시더군요. 삼촌, 아빠가 한국을 떠난 진짜 이유 다 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 형이 회사에서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일.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얼마나 꺼려했는지 알아요. 제 말에 삼촌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어.
형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이번에 한국을 찾아온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아마도 형도 이제는 과거와 화해할 준비가 된 것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스텐트 시술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도 몰랐고 무엇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아빠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2시간쯤 지났을까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김민수님 가족분이시죠? 시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정말요? 아빠가 괜찮으신가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관상동맥이 막혀있던 부분에 스텐트를 성공적으로 삽입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져 심근의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 무게가 한순간에 덜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이제 중환자실에서 24시간 관찰한 후 상태가 안정되면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으시면 면회도 가능해요. 민호 삼촌이 앞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회복 기간, 주의사항, 약물 치료 등 의사는 모든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셨어요. 미국에서라면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렇게 신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아, 그리고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삼촌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한국 의료비는 미국에 비하면 훨씬 저렴해요. 게다가 우리 가족이 함께 부담할 거니까. 이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다니요. 아빠가 왜 갑자기 한국에 함께 오자고 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이곳에는 그의 뿌리가 그리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몇 시간 후 아빠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의식을 찾지는 못했지만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잠시 유리창 너머로 아빠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각종 기계와 튜브에 연결된 아빠의 모습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아빠, 유리창에 손을 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마치 제 목소리가 들릴 것처럼요. 아빠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모니터에 표시되는 심장 박동이 규칙적인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민호 삼촌은 저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저는 병원에 남고 싶다고 고집했습니다. 아빠가 깨어나면 제가 곁에 있어야 해요. 삼촌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대신 병원 근처 24시간 카페를 알려주시고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밤새 병원 대기실에서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잠은 거의 오지 않았고 생각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만약 오늘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아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김민수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지금 잠깐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피곤함이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소독 과정을 거친 후 아빠의 침대 옆에 섰어요. 아빠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유진아. 아빠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빠, 저는 눈물을 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아빠는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이틀 후 아빠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빠른 회복세에 의료진도 놀랐다고 해요. 저는 병원 소파에서 자면서 아빠 곁을 지켰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고 종종 저에게 간식과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한국 병원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유진아, 내가 학교는 어떻게 하니? 침대에 기대앉은 아빠가 물으셨어요. 아빠의 안색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국제협력본부에 상황 설명했더니 입학 수속 기간을 연장해줬어요. 아빠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예요. 아빠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짐을 지우다니 미안하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이건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이지 한국 의료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였다면 아빠의 상태가 이렇게 빨리 호전되었을까요?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진료를 받기까지 또 몇 시간이 걸리고
검사 결과는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그에 비해 한국은 모든 것이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앞으로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대.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 검진도 필수라고. 아빠의 표정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건강을 돌보지 않았나 봐. 민호 삼촌은 매일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가끔은 다른 친척들도 함께 왔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었지만 모두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내가 정말 많이 컸구나.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아기였는데 큰 이모라는 분이 제 얼굴을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는 조금 외로웠어요. 한국어 대화를 완전히 따라가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 서로를 대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유진아, 이것 좀 먹어봐. 작은 이모가 도시락을 건네셨습니다. 직접 만든 김밥이야. 병원 음식만 먹다 보면 질리잖아. 고마운 마음에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놀랍도록 맛있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제 반응에 이모는 기쁜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아빠는 침대에 누운 채로 이런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고맙다. 내가 떠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반겨주다니. 아빠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미국에서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었지. 큰 이모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오길 항상 기다렸단다. 의외로 아빠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평소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미안하다.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삼촌이 아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형,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제 돌아왔으니 그게 중요한 거지. 그날 밤 아빠와 단둘이 남았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감정적이셨던 것 같은데. 아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있었는지. 한국에 대한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야. 아빠의 솔직한 고백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러져 보니 깨달았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약속했었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라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의 마음속 깊은 곳을 처음으로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오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가 한국에서 좀 더 오래 머물러 볼까? 아빠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학기 교환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좋아요, 아빠.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우리 뿌리도 찾고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제 대답에 아빠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 건강이 회복되면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회복이 아주 빠르시네요. 이대로라면 3, 4일 후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에 저도 아빠도 환하게 웃었어요.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처방해드린 약은 꼭 복용하셔야 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계속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의료적으로 말이에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장거리 비행은 당분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충분히 훌륭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자 아빠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럼 결정된 거네. 우리는 한국에 좀 더 머물 거야. 아빠는 제게 윙크를 하셨어요. 병실을 가득 채운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날이 왔습니다. 아빠는 병실에서 나갈 준비를 하시며 설레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난 며칠간 병실 안에만 있었던 터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척 기대된다고 하셨죠.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 체크를 마치고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말고요. 약은 정해진 시간에 꼭 드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검진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의사는 제게도 따로 당부하셨어요. 아버님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심장 건강에는 마음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호 삼촌이 차로 병원까지 마중 나오셨습니다. 형,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방은 다 준비해놨어. 아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너희에게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삼촌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게다가 우리 집이 병원에서도 가깝고 내가 형 건강 살피기도 편해. 결국 우리는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아파트보다는 삼촌네 한옥이 아빠의 회복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아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 상쾌하다. 살 것 같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아빠의 표정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울의 거리, 높이 솟은 빌딩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아빠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듯했어요. 많이 변했구나, 서울이. 아빠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삼촌네 집은 북촌 한옥마을에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집은 전통적인 한옥이었지만 내부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다운 집이에요. 저는 감탄했어요. 마당이 있는 집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들었거든요. 여기가 형님 방이에요. 삼촌의 아내인 혜진 이모가 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침대가 더 편하실까 해서 준비했어요. 아빠는 고마움에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어요.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방은 아늑했고 창문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빠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이런 곳에서 지내게 될 줄이야.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빠 옆에 앉았어요. 아빠, 이제 여기서 푹 쉬면서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건 제가 다 할게요. 점심시간이 되자 혜진 이모가 상을 차려오셨습니다. 된장찌개, 각종 나물, 생선구이, 정성이 가득 담긴 한식이었어요. 병원 음식만 드시다가 입맛이 없으실 텐데 영양 많은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이모의 친절함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와, 이모,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제가 기뻐하자 이모는 활짝 웃으셨어요. 유진이가 한국 음식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지. 많이 먹어. 아빠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식을 앞에 두고 감격하는 눈치였습니다. 혜진아, 고맙다. 내 된장찌개는 항상 특별했지. 이모는 수줍은 듯 웃으셨어요. 아이고, 20년도 더 전 맛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말에 아빠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 벌써 그렇게 됐구나. 식사 중에 삼촌이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 형이 한국에 돌아온 걸 축하하는 자리야. 아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큰 모임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저는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가족들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못 뵌 분들도 많잖아요. 결국 아빠는 동의하셨고 삼촌은 기쁜 표정으로 전화를 걸어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가족의 따뜻함이 아빠에게 필요했던 거구나. 오후에는 아빠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저는 이모와 함께 부엌에서 한국 요리를 배웠습니다. 된장찌개에는 비법이 있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는 게 중요하죠. 이모의 설명을 들으며 요리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죠. 유진이는 한국어를 정말 잘하네. 이모가 칭찬하셨어요. 독학으로 이 정도면 대단한 거야.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특히 발음이 어려워요. 이모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저녁 무렵 아빠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상쾌하구나. 오랜만에 푹 잤어. 아빠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좀 걸어볼까? 의사가 적당한 운동을 하라고 했잖아. 저는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한옥마을 구경도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천천히 한옥마을 골목을 거닐었어요. 전통 가옥들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졌고 곳곳에 아기자기한 카페와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20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하셨어요. 여기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 허름한 집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예쁘게 변했구나. 한 전통 찻집 앞에서 아빠가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기, 내가 내 엄마와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야.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같은 곳인가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인 것 같아. 들어가 볼까? 우리는 찻집에 들어갔어요. 내부는 전통적인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차 향기가 풍겼습니다. 아빠는 창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여기서 내 엄마에게 고백했었지. 그녀는 항상 전통차를 좋아했거든. 엄마 이야기를 더 해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평소 아빠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빠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 엄마는 피아노를 전공했어.
손가락이 정말 아름다웠지. 그리고 웃을 때면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게 너랑 똑같았어.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엄마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엄마의 모습이 조금씩 그려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삼촌네 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빠의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해 고모, 이모, 삼촌들과 그 가족들까지 제가 태어나서 본 적 없는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릴 적에 돌아가시고 작은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했거든요. 아빠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민수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작은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를 끌어안으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할아버지는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아버지. 아빠는 그 한마디를 겨우 내뱉고는 눈물을 참는 듯 했어요. 저는 처음 뵙는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습니다. 모두들 한국어로 말을 걸어주셨고 가끔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쉬운 말로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마당에는 긴 상이 차려졌고 온갖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 잡채, 불고기, 각종 반찬들. 보기만 해도 침이 고였어요. 다들 앉으세요. 음식 식기 전에 먹어야죠. 혜진 이모가 손님들을 재촉했습니다. 식사 중에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의 중요한 날이다. 민수가 20년 만에 돌아왔고 우리 손녀 유진이도 만나게 되었다.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 할아버지는 소주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가족들은 모두 잔을 부리치며 축하했어요. 저도 한국 전통주인 막걸리를 한 잔 받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독특한 맛이었어요. 어때? 맛있니? 삼촌이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제 대답에 가족들이 웃으셨죠. 식사 후 아빠는 작은 할아버지와 정원 구석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아빠가 깊이 고개를 숙이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아빠의 어깨를 토닥이며 뭔가 말씀하셨고 두 분은 서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며 어른들은 옛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엄마와의 러브스토리, 그리고 아빠가 겪었던 어려움까지 이제야 비로소 아빠의 삶이 온전히 그려지는 듯했어요. 유진아, 내 아버지는 원래 정말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어. 큰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이 변했지. 하지만 오늘 보니 예전의 민수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떠나실 때 할아버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집에 온 거야. 앞으로는 자주 보자꾸나.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아빠와 저는 마당에 남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미국보다 별이 적었지만 어딘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가족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하지만 모두가 그냥 반겨주더구나. 마치 내가 어제 떠났다가 돌아온 것처럼. 맞아. 내가 그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 저는 당신의 버디 담당 민지라고 해요. 환영해요. 민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고마워요. 민지 씨.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민지는 캠퍼스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빠가 마당에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학교는 어땠어?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교수님들도 친절하시고 새 친구도 사귀었어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아빠는 책을 내려놓으셨어요. 유진아, 나 생각한 게 있어. 아빠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네, 뭐예요? 우리 한국에 정착하는 게 어떨까? 아빠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미국은 어떻게 하고요? 아빠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업체는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맡길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여기 한국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요, 아빠. 하지만 확실하세요? 미국 생활을 완전히 접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기서 내 건강도 회복됐고 가족들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행복해 보이잖아. 난 그게 가장 중요해. 그날 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친숙한 이 도시.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곳이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이곳에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란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빠, 여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만약 그날 아빠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다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빠와 저는 한국에서 다시 살아가기로 했다는 것을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의 병, 가족들과의 재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발견한 우리의 뿌리. 때로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때도 있나 봅니다. 아빠와 저는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진정한 집을 찾았어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아빠가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래요.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